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피스 365를 담당하고 있는 송치훈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그동안 많이 뵀던 분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같은 내용 말씀드리는 거 아닌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오피스 365라고 하는 저희 서비스는 앞전에서 들으셨던 윈도우즈 애저하고 같이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원을 걸고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프로덕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365라고 하는 거는 브랜드 이름일 뿐이고요. 이 오피스 365 내에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 잘 아시는 익스체인지하고 쉐어포인트하고 그리고 이제 링크,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하고 소셜 이런 이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정보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솔루션들이 다 이제 집약된 그런 이제 결집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스티브 발머 회장님께서 더 이상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하고 오피스 파는 회사가 아니라 디바이스하고 서비스 파는 회사로 바꾸겠다라고 그렇게 몇 년 전부터 이제 얘기를 하셨죠. 그 중심에 있는 게 이제 말씀드린 이제 윈도우즈 애저하고 서비스고요. 저희가 그런 이제 개발 방식의 전환을 꾀하는 배경에는 여기서 보시는 이런 이제 세 가지 글로벌 IT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함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PC 출하량 이제 급감하고 있고요. 세상은 이제 멀티 디바이스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윈도우즈 8 그리고 윈도우즈 블루 계속 이제 윈도우즈의 차기 버전들을 내놓으면서 이 멀티 디바이스 시장하고 폰 시장을 잡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서비스나 정보 근로자 솔루션들 뭐 이제 아웃룩이 됐던 오피스가 됐던 뭐 익스체인지 메일이 됐던 이런 이제 저희의 총체적인 서비스들도 다 이제 멀티 디바이스 환경에서 사용하시고 운영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측면에서 보자면 요즘 이제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같은 소셜 서비스 안 쓰시는 분들이 없고요. 따로 이제 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다들 익숙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이제 사용성들을 사용자들은 엔터프라이즈 쪽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셜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메일이나 메신저나 이런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같은 그런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차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 내에서의 정보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야머 그리고 스카이프 이런 이제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잘 나가는 서비스들을 저희가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클라우드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는 약간 이제 시기상조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많으시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오피스 365 작년 대비 YOY 한 500% 정도 그로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클라우드 시장이 빨리 가고 있고 미국이나 서유럽 쪽은 이미 이제 대세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게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IBM이 됐던 오라클이 됐던 구글이 됐던 애플이 됐던 이름 있는 IT 업체들은 전부 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하겠다라고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태죠. 통계적으로 보면은 포춘 한 500대 기업에서 한 50% 정도 기업들이 다 이제 클라우드로 다 전환을 하시던 아니면 일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도입을 하시던 그런 이제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급변하고 있는 IT 시장에서 세간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으시고 과연 이제 이 공룡 기업이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시선들이 많으신데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는 앞으로 이제 멀티 디바이스 사용 환경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배경에는 일단 현재 이제 시장은 클라우드의 과도기라는 저희의 이제 파악이 깔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각 기업 내에서 사설 클라우드 형태로 설치를 하셔갖고 사용을 하시던 아니면은 저희 쪽에 데이터를 넘기셔서 공용 클라우드 형태로 사용을 하시던 아니면 이 양자를 둘이 혼합을 하셔갖고 사용을 하시던 어떤 이제 클라우드 형태가 됐던지 저희는 이제 지원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제 이메일이라던가 음성 화상, 컨텐츠 관리, 뭐 ECM, 소셜, 리포팅, 분석 이런 모든 이제 풀셋의 솔루션을 이런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혹은 이제 설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365의 네 가지 이제 큰 특장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오피스 365하고
기존 그냥 오피스하고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형으로 하시던 오피스 365를 선택을 하시던 똑같은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멀티 디바이스 지원을 위해서 터치 기반으로 조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전체적으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저희 이제 윈도우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애플 플랫폼이든 구글 플랫폼이든 메이저 플랫폼이면은 다 이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저희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소셜 부분은 엔터프라이즈 소셜 네트워크의 1위 제품인 야머를 저희가 인수를 한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스카이프랑 MSN 메신저랑 저희가 합쳤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링크하고 이제 스카이프하고 통합되면서 전체적인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고객하고 이제 파트너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변화들을 시도를 하면서도 기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데이터 보안 부분,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 유출 방지라든가 이디스커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주력을 삼아 나가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제 이후에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이번 오피스 버전에서 이뤄낸 이제 변화들을 몇 가지만 집어드리면 이전부터 이제 저희가 약간 약점으로 지적받아 왔던 문서에 대한 이제 실시간 공동 협업 부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 기반으로 문서 이제 하나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제 콜래버레이션 하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저희가 더 이제 강화를 했고, 저희 기본적인 이제 오피스 전략은 세 가지를 다 지원을 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PC나 이제 맥 기반의 그런 이제 오피스 저희가 이제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웹브라우저 기반의 오피스 저희가 이제 내놓고 있고, 다음으로 저희가 확장을 해 나갈 영역은 모바일 앱 형태의 이제 오피스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풀 라인업이 다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고 저희 본사 입장은 그 라인업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일부 이제 원노트라던가 링크라던가 이런 이제 오피스 제품군의 몇 가지 제품들은 모바일 앱이 나와 있는 상태고, 링크 2013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까지 이제 다 모바일 앱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좀 이따 이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소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 이제 기업의 협업 환경에 있어서 중추가 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예, 소셜 네트워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희의 이제 소셜의 형태를 보면은 가장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페이스북하고 트위터가 혼합된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사람 간에 이제 소통하는 데 이용을 하는데 반해서 저희 이제 엔터프라이즈 소셜의 경우는 기업의 LOB에서 생성되는 정보, 뭐 이제 ECM에서 저장되는 정보, 이런 이제 시스템에서 생성된 정보들하고 혹은 이제 기업의 어떤 커뮤니티, 프로젝트, 이런 이제 조직 단위에서 생성되는 정보들, 그리고 문서 자체에 대한 그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소통시킬 수 있는 채널로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기존의 이제 화상회의 부분들도 모바일 쪽이 이제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이패드가 됐건 아니면은 뭐 갤럭시 탭이 됐건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데모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클라우드 쪽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방향을 전환을 하다 보니까 오피스 클라이언트도 예전과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오피스 2013 버전 설치를 해보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마 대부분이 기존 방식대로 뭐 이제 미디어 같은 거 MSI 파일 다운로드를 받아갖고 설치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기존 방식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런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 30-40분 돌려놓고 딴 일 하다가 다시 이제 PC 켜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를 하셨었잖아요. 뭐 업데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IT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 새로운 서비스 팩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배포하는 거 굉장히 큰 부담이셨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오피스 업그레이드 늦추려고 하고 뭐 N-1 버전 설치하시려고 하고 이런 이제 입장을 많이 이제 고수를 하셨는데 이 배포 방식부터 저희가 상당히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7 이상의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를 저희가 사용을 하게 바꿨고요. 그래서 저희 용어로는 C2R이라고 하는데
저희 이제 오피스 365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딱 클릭만 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이제 오피스가 스트리밍 방식으로 내려와서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IT가 전혀 이제 개입을 하실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개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자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패치나 업그레이드 같은 것들이 백그라운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오피스를 배포를 하고 나면은 오피스 다음 버전이 나오고 뭐 몇 년이 지날지라도 계속 그대로 이제 사용자들이 알아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모듈별로 업그레이드되고 패치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편한 것이 따로 이제 뭐 서비스 팩 같은 거 한참 돌릴 필요가 없고 자기가 쓰고 있는 사이에 백그라운드로 이제 알아서 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편한 그런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이면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열풍이라기보다는 이제 거의 대세죠. 스마트워크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피스를 꼭 이제 자기 업무용 이제 회사 PC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깔아야 되고 혹은 이제 출장 가서도 남의 PC에서도 잠깐 이제 깔아야 되고 뭐 이런 기타 등등 요구들이 있을 것인데요. 기술적인 배포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변화를 하면서 훨씬 이제 쉬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라이선스 측면으로 봐서도 저희가 이제 그 오피스 365의 프로 플러스, 그러니까 오피스 365에 들어가 있는 오피스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한 계정당 5개까지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이 뭐 PC 5개까지 갖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PC든 집에 있는 이제 매킨토시 컴퓨터든 5대까지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공항 가서 이제 잠깐 깔았다가 지우는 것도 가능한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부분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우리 데이터 니네한테 맡겨도 상관없냐, 뭐 이런 부분, 당연히 이제 질문을 하실 부분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요즘 추세로 봤을 때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돈을 집에다 금고에 넣을 거냐, 아니면 은행에 맡길 거냐, 이런 이제 그 대화가 가능해지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제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이제 북한이 해킹을 해가지고 언론사들이 많이 이제 피해를 입었죠. 그 이전에도 저희 이제 고객 중에 게임 회사들이 많은데,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중국 해커들이 뭐 이제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 캐내기 위해서 많이 이제 해킹 시도를 합니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전을 해두면 안전하다라는 생각으로 점차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데이터 센터 보안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최고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이제 최고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뭐 다른 이제 강력한 경쟁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LA 같은 부분도 99.9%, 실제 이제 운영되는 거 보면은 한 99.95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거를 준수를 하지 못했을 경우 서비스 요금에서 보상을 해드리는 그런 이제 금전적인 이제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 센터 그 보안 체계를 보면은 그 계층별로 이제 보안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 디펜스 인 뎁스 방법론을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기반 설비부터 굉장히 이제 군사 시설처럼 축구장 10개 넓이의 방대한 지역에 근무 인원은 한 20명 이하 근무를 하고 있고, 그분들은 거의 이제 뭐 사설 경비 업체나 이제 군 수준의 그런 이제 특별히 이제 선발된 인력들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할 때부터 이 사람이 어떤 이제 범죄 경력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부터 다 이제 스크리닝해서 사람을 뽑고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는 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구역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해커가 들어올지라도 핵심 데이터까지는 못 들어오는 그런 이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나중에 더 깊이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저희가 엔터프라이즈에서 필요한 보안 기능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 상태고, 한 예로 이제 익스체인지의 2013 서버의 기능인 이제 데이터 유출 방지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DLP 정책들을 뭐 예를 들면 이제 신용카드 번호 메일에 못 쓰게, 신용카드 번호가 메일에 붙어 있는 오피스 첨부 파일에 못 들어가게,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혹은 이제 나중에 이제 IT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검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넣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 디스커버리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오피스 365를 예로 들자면은 옵션에 따라서 이제 무제한 저장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한 사람이 이제 기업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모든 데이터가 다 이제 라이브 상태로 보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플로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무서운 얘기일 수가 있는 게 자기의 이제 모든 기록, 메일 커뮤니케이션이 항상 이제 검색 가능한 형태로 이제 IT 부서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은 뭐 회장님께서 뭐 3년, 5년 전에 실수로 지운 이메일 복구해 달라라고 했을 때도 백업 테이프 뒤질 필요 없이 바로 이제 검색해갖고 살려드리면 되는 그런 장점도 있는 거고요. 혹은 이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뭐 특정 단어를 쓴 메일을 찾거나 아니면은 부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한 사람을 찾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설령 몇 년 전에 퇴사를 할지라도 증거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무서운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이제 쿼리문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조건을 이제 뽑아낼 수가 있고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정책 위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시 감시 체계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DRM 부분도 기존에 이제 DRM들 구축하신 걸 보면은 플랫폼별로 다 이제 별도로 이제 모듈 만들어서 배포를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희 그 RMS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RMS가 뭐 잘 아시겠지만 약간 그 지원 파일 형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범위에 있어서 제약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익스체인지 메일이라던가 오피스 문서를 생각을 하시면은 RMS만 있으시면은 뭐 모바일 디바이스 어떤 것들이 됐든 물론 이제 메이저 플랫폼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이 RMS가 걸린 문서를 보거나 아니면 메일을 보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고요. 오피스 365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MDM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할 수 있는 디바이스 컨트롤 하실 수 있고 또 이제 디바이스 잃어버렸을 경우에 원격으로 이제 와이프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기본적인 보안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요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하게 클라우드 시장이 굉장히 혼전이기 때문에 여러 신생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팩터 인증 분야에 폼팩터라는 업체도 저희가 인수를 해서 조만간 인테그레이션을 할 예정인데요. 폼팩터 같은 경우는 그 투팩터 인증을 SMS로 이제 코드를 받거나 혹은 이제 음성 인식을 해서 이 사람이 맞을 경우에 그 로그인을 시켜주는 그런 이제 멀티팩터 인증까지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어느 기업들이 쓰고 있냐? 그 글로벌하게 보시면 상당히 이제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두산 기업의 뭐 야마라든가 두산의 미국 지사에서 쓰고 있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넥슨이나 액토즈나 웹젠 같은 게임 회사들 많이 이제 클라우드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잘 같은 이제 일본 항공사라든가 제가 이제 말씀드릴 이제 토요타 같은 회사들이 많이 이제 클라우드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약간 이제 특징적인 게 그 오피스 365를 DR 비슷한 컨셉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 지진이라든가 여러 이제 자연재해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다운됐을 경우에 오피스 365로 잠깐 넘어가서 활용을 하다가 다시 이제 데이터 센터로 돌아오는 그런 방식으로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글로벌하게 오피스 365를 선택한 이유를 보면은 가장 이제 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그 업장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고 그 다국적 그 인플로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글로벌 스마트워크 환경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가 이제 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벌써 10분밖에 안 남았나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경제성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업그레이드 측면을 저희가 이제 충족을 시켜주기 때문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업그레이드 주기도 오피스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3년 주기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아니라 1년마다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이런 이제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용자 환경이 그러니까 뭐 애플의 디바이스라던가 안드로이드 기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나오는 속도가 빠르죠. 이런 이제 사용자 환경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개발 사이클을 빨리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잘 아시는 이제 도요타 자동차를 보면은 일본 기업들도 저희 나라 기업들처럼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만 명 IBM 노츠 온프레미스 환경 쓰다가 전부 다 이제 오피스 365로 전환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LOB 성격의 어떤 이제 그 HR 시스템, 그리고 임원 보고서 배포 시스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전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저희 윈도우즈 애저 기반으로 신차에서 이제 구동되는 렉서스 차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앱 같은 거, 이런 이제 앱까지 이제 전환을 함으로써 비즈니스 쪽까지 저희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활용하는 그런 이제 모델로 가고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로는 저희 이제 오피스 365의 새로 변화된 모습들 몇 가지 이제 키포인트만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피스 365 기술 영업 담당하는 조혜민입니다. 앞선 순서에서 오피스 365의 개괄적인 소개를 들으셨는데요. 이어질 데모 순서에서는 실제로 오피스 365 그리고 야머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고 또 고객분들의 업무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측면을 실제 데모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2월 28일부로 정식 서비스되고 있는 새로워진 오피스 365 사이트입니다. 우선 상단의 메뉴 항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웃룩, 일정, 사람에 관한 부분이 익스체인지 온라인에 관한 부분, 그리고 오피스 365의 소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뉴스피드, 개인의 저장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스카이 드라이브, 그리고 팀원들 간의 협업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사이트, 이 세 항목이 쉐어포인트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면 제 이름이 있고 제 이름 밑에 제 상태 정보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웹 상태로 링크가 연동되어 있는 것을 보여드리지만 이후에 링크 클라이언트를 통해서도 화상회의나 아니면 채팅 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큰 기능 위주로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웃룩에 관한 부분인데요. 주로 이제 아웃룩을 통해서 업무를 보시는 내용들이 일정에 대한 회신을 주시거나 아니면 업무에 대한 할당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조인성 씨가 저한테 이제 일정을 하나 주셨는데 그 일정에 대해서 저는 메일에서 바로 수락을 하거나 미정 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하단에 보시면 충돌 표시가 파랗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클릭을 해보면 조인성 씨가 보내주신 일정과 제 기존 일정이 충돌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정의 경중을 비교하셔서 응답을 주실 수가 있고요. 또 혹여나 이렇게 면대면으로 회의를 하실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모임 참가를 통해서도 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온라인 모임 참가의 경우에는 링크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작업에 대한 관리, 메일로 요청을 주신 작업에 대한 관리 부분 역시 좌측에 플래그로 지정을 해두시면 상단에 플래그 지정됨 항목에서 별도의 작업 리스트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작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이 작업 항목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간단하게는 플래그 지정을 통해서 개인의 작업 리스트를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을 통한 이제 메일에 대한 회신을 하실 때 역시 회신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배수지 씨의 이름 옆에 초안이라는 표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메일을 작성을 하다가 뭐 조인성 씨가 보낸 일정 아니면 배수지 씨가 보낸 다른 일정 등을 확인하고 다시 제가 작성했던 그 이메일로 돌아와도 제가 기존에 작성했던 그 이메일 내용 그대로 보존을 해주기 때문에 뭐 이메일을 유실되거나 아니면 작성 중에 다른 업무를 보시기가 용이합니다. 네, 다음은 일정에 관한 부분인데요. 배수지 씨와 조인성 씨가 저한테 보내주셨던 일정을 상단의 일정 메뉴 항목에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제 일정과 함께 초록색으로 배수지 씨의 일정, 그리고 주황색으로는 조인성 씨의 일정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공유해둔 사람들의 일정을 제 일정 항목에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분과 함께 미팅을 해야 하는 경우에 두 분의 일정을 참고해서 이렇게 비는 날짜에 새 이벤트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벤트에 대한 이제 주제를 작성을 해주시고 참석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거나 아니면 성함을 입력을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네,
검색을 하셔서 메일을 보내실 수가 있고, 혹시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장소에 대한 부분이 용이하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온라인 모임을 클릭을 하셔서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하단에 이 온라인 모임 창가에 링크가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 일정을 통해서 조인성 씨에게 메일을 발송하게 되면 조인성 씨의 아웃룩을 통해 이 일정에 대한 요청 여부가 메일로 가게 되고, 조인성 씨가 제 일정에 대해 수락을 해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조인성 씨의 일정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사람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단에 보시면 사람 항목에 이동한 내용입니다. 하단에 올 유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오피스 365에 같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내 연락처 부분에 연락처 부분에는 제가 등록한 저와 주로 많이 일하는 팀원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장동건 씨와 조인성 씨를 오피스 365 팀이라는 그룹 메일로 묶어 두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주로 같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룹 메일을 발송하실 수도 있고, 또 단체로 일정에 대한 예약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익스체인지 온라인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이어서 뉴스피드와 스카이드라이브 사이트에 관한 쉐어포인트 온라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뉴스피드와 스카이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365가 새롭게 변하면서 추가된 기능인데요. 이 두 개는 이제 조금 뒤에 하고 좀 익숙하신 사이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단의 사이트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우선 새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메뉴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는 승격된 사이트라고 해서 오피스 365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가 볼 수 있는 4개의 큰 사이트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HR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IT 웹 같은 것들을 이렇게 승격된 사이트로 관리를 해서 등록해 주셔서 전사에 공유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하단에 내 팔로우 사이트에는 내가 관심 있고 또 내가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라이트하게 생성했던 사이트들을 팔로잉 하셔서 별도로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데모를 위해서 오피스 365 팀 사이트를 하나 구성을 해봤는데요. 사이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이트를 이제 구성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단의 홈 버튼과 이제 검색 부분은 하위 사이트나 하위 페이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홈, 팀 회의록, 작업 일정 등의 메뉴 항목들은 앱 형태로 추가가 되는 메뉴들이고요. 이 앱에 관한 부분은 이 사이트 시작에 6단계의 메뉴 항목 가운데 3번째 항목에서 앱들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메인 화면에는 제가 미리 앱을 추가해 놓은 작업과 일정에 대한 부분의 요약인 프로젝트 요약에 관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프로젝트 바 형태로 일정이 나오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비교하시면서 업무를 보시기가 용이하시고 다가오는 일정에 대한 간략한 요약본도 보시는 것처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하단에 있는 뉴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쉐어포인트 온라인 사이트에 간단한 소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단의 뉴스피드와 차이되는 점은 여기서는 단순히 이제 멘션만 주고받는 위주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쉐어포인트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업무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주로 팀 사이트를 통해서 하시는 업무의 대부분이 문서를 공유하시거나 아니면 팀원들 간의 공동 작업을 위해 한 문서를 같이 편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저도 이제 오피스 365 소개자료 사이트에서 문서를 공유하고 또 그것을 공동 작업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 365 소개자료 문서 라이브러리에 이동을 했는데요. 지금 기존에 문서가 올라와 있는데 문서 업로드하는 방법부터 오피스 365는 참 쉬워졌습니다. 네, 좀 창을 좀 작게 만들고요. 제가 배경화면에 있는 제 문서 중에 하나를 그대로 드래그 하신 후에 드랍만 해주시면 문서가 업로드 되게 됩니다. 이렇게 업로드하는 것은 이제 하나씩만 되는 건 아니고요. 2-3개의 파일을 그룹으로 지정을 하셔서 드래그 앤 드랍 하셔도 동일하게 문서가 업로드 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업로드된 문서는 옆에 미리 보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 문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단순히 문서의 이름만으로 이 문서가 나에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하셨고 일일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검토했던 부분들이 이 미리 보기 기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될 수가 있고요. 이 미리 보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요약된 형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서가 포함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동영상 자료까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서에 대해서 편집이나 공유, 팔로우 등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방법은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업로드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물론 오피스 365 이제 문서 라이브러리에서 새롭게 문서를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검색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의 하위 페이지로 제가 설정해 놓은 검색화면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피스 365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할 텐데요. 제가 이렇게 오피스 365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게 되면 비단 문서뿐만 아니라 저희 오피스 365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링크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양한 모든 자료들이 검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게 불필요한 정보까지 다 검색이 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좀 걱정이 되는데요. 좌측에 보시면 검색 결과의 형식을 지정을 하셔서 한 번 더 필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문서가 파워포인트 자료이다 하시면 파워포인트 자료를 클릭을 하셔서 필터링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자료가 뭐 조혜민이 만든 자료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다 하시면 이 역시 필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린 내용이 사이트를 통해서 팀원들 간의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팀원들 간의 협업을 하실 수도 있고 쉐어포인트 온라인을 통해서는 개인의 문서 관리 역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의 스카이 드라이브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공간은 저만이 이제 제가 관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클라우드상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 7기가의 사서함을 주고 있는 스카이드라이브 프로입니다. 따라서 이용하는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를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새 문서를 여기서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스카이드라이브 프로의 그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단의 동기화 버튼을 클릭하셔서 제 개인 PC랑 싱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미리 이제 동기화한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이 파란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미 동기화가 잘 되었다라는 표시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동기화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굳이 제가 오피스 365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하지 않으셔도 이 스카이드라이브 프로에 싱크해 놓은 이 화면을 통해서 정보나 문서들을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뉴스피드에 관한 부분인데요. 뉴스피드는 제가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서 이제 야머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됐다라는 말씀을 들으셨는데 야머에 대한 부분을 소셜 측면에서는 좀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피스 365도 물론 소셜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요. 사람에 대한 팔로잉, 문서, 사이트, 관련 태그까지 팔로잉 하셔서 소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야머의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야머 사이트인데요. 지금 이 사이트를 보시면 아마 페이스북이랑 참 비슷한 UI를 가졌구나, 되게 친숙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야머를 배우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요. 이용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멘션을 주고받는 것 외에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문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측면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뭐 홈 화면이라든지 제 개인 사서함, 알람에 대한 좌측 메뉴 항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야머의 사람에 대한 검색 그리고 그룹 올라와 있는 파일에 대한 검색이 모두 가능하십니다. 또 좌측에 보시면 제가 가입한 그룹에 대한 내용도 안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주로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인 코리아 오피스 365 그룹에 한번 접속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미리 저희 팀원분들께서 멘션을 주고받은 내용이나 자료를 공유한 내용들이 있고요. 이런 문서에 대한 업데이트는 뭐 기존의 소셜 SNS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해 보셨을 테니까 제가 뭐 송치훈 부장님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면 송치은 부장님께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또 단순한 멘션뿐만 아니라 제 컴퓨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다른 야머 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문서를 가지고 와서 공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 투표 작성이라는 이 메뉴 항목에서는 저희 팀도 이 기능을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회식 장소를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의견을 모을 때 야머를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투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더 보기에서는 동료에 대한 칭찬들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벤트를 만드셔서 공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 옆에 보시면 지금 온라인 나우를 통해서 야머에 접속해 있는 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송춘 부장님께 제가 바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가 있고, 그 외에 다른 사용자를 검색하셔서 두세 분이 이제 그룹으로 채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익스체인지 온라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쉐어포인트 온라인, 그리고 추가된 야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것이 링크 온라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링크 2013 클라이언트입니다. 상단에 제 상태 정보가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다른 용무 중 방해 금지 등으로 제 기존 상태 정보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 제가 만약에 컴퓨터를 이제 뭐 5분, 10분 동안 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자리 비움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데모가 가능한 배수지라는 계정으로 제가 로그인을 해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게 차기 버전의 2013 링크 앱이 설치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 화면을 이제 활성화시키고 나니까 배수지 씨가 온라인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배수지 씨에게 제가 간단하게 채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바로 전화를 하실 수도 있고요. 동영상 회의를 전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동영상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회의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보이고요. 수락을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배수지 씨는 저의 이렇게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아직 배수지 씨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은 배수지 씨께서 이제 본인의 비디오를 시작해 주셔야지만 이제 제가 그 화면을 같이 보면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얼굴을 보면서 화상회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단에 데스크탑 쉐어링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공유, 어떤 같은 회의를 할 경우에는 제가 어떤 PPT 문서 하나를 공유를 해서 같이 회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내용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